네, 오늘 아까 오전 방송에서도 수서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중요한 강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세상 정말 바쁘신 두 점장님들 모셨는데요. 저희 수서부 유의원 점장님은 조금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 광주 상무 브랜치에서 멀리서 저희 수서부를 위해 보상 강의를 해주시러 이근철 점장님도 왔습니다. 오늘 1부 유현 점장님이 제품 교육 해주실 거고요. 2부 이근철 점장님께서 보상 교육 해주실 겁니다.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직관하시는 분들 정말 집중 끝까지 열심히 하셔서 오늘 W 본부 최고의 두 분이 강사분들이세요. 해당 부분에서 해당 마스터 콘테스트에서도 우승도 하시고 저희가 W 본부에서 인증된 최고의 강사분들이니까요. 귀한 시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큰 박수로 유희원 점장님의 제품 강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꽉 차서 너무 떨려요 지금. 이렇게 많이들 오셨어요 또. 제가 지금 이제 W본부의 제품 마스터 강사가 됐어요. 근데 그렇게 된 지가 지금 한 2달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처음 강의하는 거예요 오늘이. 그래서 첫 강의를 어떻게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보다는 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목 보시면 인쇄덤 제품 기초 가이드예요. 여기 이제 대리점장님들이나 아니면은 파워 매니저분들이 와 계시는데 웬 기초 가이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버전도 소비자 버전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제품 강의나 제품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전달하기 위해서요. 우리 소비자분들에게 이런 좋은 제품이 있다라는 제품에 대한 걸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드리고 또 사용하고 싶게끔 그렇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품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성분학적인 그리고 이론학적인 그런 강의를 지금까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마스터 강사가 되기 위해서 좀 굉장히 좀 있어 보이려고 어려운 내용을 막 넣어서 이론적인 성분학적인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하고 또 어디에 좋으며 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설명하려면 그 성분이나 이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런 과정이기는 하는데 과연 소비자분들에게 우리가 전달할 때 성분학적인 그리고 이론학적인 그런 얘기만 줄줄이 늘어놓는다면 다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재미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인쇄덤 제품 기초 가이드 소비자분들을 위한 기초 가이드인데 저의 제품 소개 레퍼토리를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제품 소개를 어떻게 한다라는 순서적인 거나 아니면 내용적인 게 정리가 되신 분도 계실 테고 아직까지도 나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계실 텐데 뭐 저만의 방법이긴 하지만 거의 만약에 이렇게 좀 구성을 하신다면 이렇게 비슷해질 것 같아요 내용은. 근데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방법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방법이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나만의 스토리, 내가 제품 소개를 하는 스토리, 나만의 제품 레퍼토리를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성분학적인 거를 좀 들으러 오신 분들이 다소 아쉬우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첫 강의거든요, 우리. 근데 앞으로 강의할 시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기초 가이드에 좀 집중하셔서 내가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소비자분들에게 전달을 할 때 가장 먼저 인쇄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물어보실 때도 있어요. 인쇄덤 대체 뭐예요?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원빈 화장품, 또 더마 화장품. 굉장히 수식어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틀리지 않아요. 다 맞습니다. 수식어가. 내가 생각하는 그 말이 다 맞아요. 내가 느끼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인쇄덤은 인생 화장품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저한테 있어서만큼은 인생 화장품이거든요.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저는 노림수가 있었어요.
인생 화장품, 나의 인생을 바꿨다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저의 타이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유희연 대리점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에는 15년차 간호사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안녕인쇄점이라는 인쇄점 대리점의 대표이고요. 그리고 W본부의 제품 마스터 강사이기도 해요.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제가 따로 명함을 드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제품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이 인쇄점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저의 소개까지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럼 그분이 보셨을 때는 저에 대해서도 아실 수가 있고 기대도 좀 하시겠죠. 아, 간호사였다네, 제품 강사라네, 신뢰성도 좀 쌓일 거예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나는 아무런 타이틀이 없는데 그럼 뭐라고 할까요? 전 주부예요. 그냥 주부면 스토리를 만들면 되고요. 내가 뭐 강의한 타이틀이 없어요? 그러면 강의하시면 되잖아요. 강의하시면 돼요. 강의가 막 거창해서 강의가 아니고 내가 팀에서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여기다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안 한 걸 했다고 하면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근데 뭐든지 간에 내가 저 이런 제품 강의를 해봤습니다 라고 여기다가 팀 내 제품 강의 강사 하신다 해서 아무도 뭐라 하실 분도 없고요. 소비자분들은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의 타이틀을 하나 만들어서 나의 이 인쇄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뭐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 번은 더 알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신뢰도가 쌓여서 나의 이야기를 들으실 준비가 되셨을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저의 인생을 바꿔준 인생 화장품인데 어떻게 인생을 바꿔줬냐면요, 왜 그러냐면요 하면서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구성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연유래 성분이라서 굉장히 순하고요. EWG 그린 등급이라는 건데 안전해요. 근데 그 안전하고 순한 성분은 리포솜이라는 공법으로 피부 속 깊숙이 더 빨리 흡수를 시켜줘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르고 확실하게 피부 개선 효과가 있고요. 이런 피부 개선 효과를 어느 한 특정 분만 누리시는 게 아니고 남녀노소 피부 타입에 관계없이 모두가 누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피부 관리 해드리면서 저도 피부 관리하면서 돈도 벌고 있어요. 스토리가 구성이 되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성분을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처음 보신 소비자분들은 뭐 순한지 안전한지 리포솜 뭔지 이런 것도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면 돼요. 순한지, 제가 얼마나 순한지 그리고 얼마나 안전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제품 어떤 거 사용하고 계세요? 했는데 무슨 제품을 사용한대요? 아니면 아유 됐어요, 저는 그냥 뭐 아무거나 써요. 그럼 제가 유명한 제품이랑 한번 저희 제품을 비교 한번 해볼게요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장품 성분을 해석해주는 하의 어플에 들어가서 이걸 성분을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렇게 별점도 비교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분 제일 밑에 보시면은 그 그린 스틱으로 나와 있는 부분 있죠? 그걸 설명하면서 이제 EWG 그린 등급에 대한 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의 비영리 환경단체에서 만든 등급이에요. 성분의 유해 성분을 나눈 등급인데 비영리 단체라고 하는 거는 영리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분들의 자료는 객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평가가. 그래서 이렇게 비영리 환경단체라고만 했을 때도 소비자분들이 받아들이시기에는 좀 객관성이 있다라고 느끼세요. 그리고 하이 어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소비자가 만든 어플이잖아요. 그러면은 특히 이건 회사에서 만든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조금 더 신빙성이 있게 들리시겠죠. 그러면서 성분 비교를 하면서 가장 밑에 있는 성분표와 그리고 뭐 주의 성분이라든가 알레르기 성분을 비교해서 보여주시는데 머릿속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뭐냐면 비교할 거 하나 있어야죠. 아무거나 가서 검색해봤는데 우리 거보다 좋지는 않겠지만 별로 비교가 안 되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비교가 될 만한 걸 머릿속에 유명한 제품 중에 그려놓으셨다가 가서 바로 보여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또 리포솜 공법 궁금해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리포솜 공법을 막 구구절절히 설명드리면은 사실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돼요. 우리 피부층은 이렇게 많아요. 막도 많대요, 여기는. 근데 그걸 통과하려면 사이즈도 아주 작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세포막과 유사하게 이렇게 만들어져야 한대요. 그래서 저희는 리포솜으로 세포막과 유사하게 만들었는데 그 유사하게 만든 세포막을 또 마이크로 플루다이저라는 공법으로 더 미세하게 쪼개놨어요.
그럼 저기 제일 밑에 초록색으로 보이시는 부분 보면 이게 마이크로 플루다이저 공법을 처리를 한 번 한 거예요. 한 번. 우리 지금 레디온송 같은 경우는 3번, 4번 했죠. 한 번 했는데도 입자 크기가 눈에 보일 정도로 다르시죠, 지금. 이런 거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작고 그리고 친화적으로 피부 친화적으로 잘 흡수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안전한 성분들 공법 그런 좋은 공법에 의해서 인쇄덤 제품이 만들어졌다. 근데 그 인쇄덤 제품은 무엇이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본론으로 인쇄덤 제품 소개하실 때 하나씩 이렇게 늘어났어요. 체험하실 때 그럼 거의 반응들이 어떠세요? 너무 많아요. 이거 언제 다 써? 이거 순서 왜 이렇게 복잡해요? 나 이렇게 못해요. 그러기 전에 그러고 나서 하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이건 이거고요, 이건 이거고요 하시다 보면 늦어요. 그러니까 꺼내 놓으실 때 이미 이렇게 분류해서 꺼내 놓으셔야 돼요. 세안제, 기초, 기능성, 선, 색조 분류해서 보세요. 우리가 봐도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처음에 이 풀세트를 쓰셨던 분이 나중에 다시 만나서 이렇게 분류했을 때 다시 설명을 들으시면요 본인 입으로 말씀을 하세요. 진작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 똑같이 들으셨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시고 그 기능을 설명해 주시면 돼요. 세안제는 우리 묵은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해서 매끈하고 건강하게 피부를 지켜주고 그렇게 좀 매끈하게 된 피부에 기초 성분으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그리고 수분 진정작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성을 써야죠. 우리가 수분을 잘 머금어 놨으니까 기능성으로 이렇게 유효 성분을 전달을 잘 해서 마지막에 선 색조로 피부를 좀 연출하기도 하고 또 재생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피부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은 소비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 이거 다 써야 되는구나. 그쵸?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만 쓰면 안 되고 이거는 이렇게 세트 구성이고 우리가 뭐 풀 세트예요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아 이건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설명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이것 또한 우리가 성분 강의를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사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주요 그런 멘트들만 제가 넣어봤는데 이 중에 내가 넣고 싶은 거 넣고 빼고 싶은 거 빼셔도 돼요. 그거 뭐 우리가 채점하지 않거든요. 이거 넣었다고 해서 잘했고 뺐다고 해서 잘못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소비자분에게 맞는 걸 잘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맞게끔 이분한테 필요 없는 것까지 굳이 다 얘기하실 필요 없이 필요한 것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액티브 클리너 파우더 이렇게 상 받은 것들 얘기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그리고 우리 미세 파우더 효소잖아요. 우리 그 이 효소 파우더라는 게 왜 파우더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왜 파우더일까 궁금하신 적 없었어요 혹시? 원래 파우더예요. 근데 이 파우더일 때 가장 농축할 수 있어요. 이게 적당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설탕, 설탕물 어떤 게 더 농도가 진해요? 설탕이죠, 그렇죠? 이것 또한 파파인 이 효소 파우더 자체가 농도가 진한 거예요. 그걸 물에 개었으면서 조금 희석되긴 하지만 이렇게 많이 농축하기 위해서 파우더로 나와요. 저희 제품뿐만 아니라 제품 많아요. 요즘에 이런 제품들이. 그래서 그 효소를 넣은 파파인 효소를 넣은 세안제라는 거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저자극, 자극이 거의 없다라는 거. 뭐가 들어있어서 그렇고요. 이런 얘기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자극이 없이 굉장히 순한 세안제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묵은 각질 제거 제일 중요해요. 우리 파우더 쓰는 이유잖아요. 그쵸? 묵은 각질, 여기에 각질 중에 겉에 이제 좀 탈락되어져야 하는 그런 좀 건강하지 못한 탈락돼야 되는 각질들 오래된 각질들 제거해주고 건강한 각질은 남겨둬요. 그러니까 자극이 없이 겉에 있는 이런 그 불필요한 것들만 제거를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줄까요? 화학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내가 막 빡빡 문지르고 무슨 스크럽제처럼 막 얼굴을 갈가내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놔두시면 이 파파인 효소라는 것이 연육작용처럼 각질을 연화시켜서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녹이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롤링까지 하게 되면 더 효과적으로 제거가 되겠죠. 근데 그거 우리는 매일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극 없이.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제 턴오버 주기도 나오겠죠. 각질이 형성돼서 탈락 주기까지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길어집니다. 하지만 이걸 쓰시면 턴오버 주기를 잡으실 수가 있어요. 우리 소비자분들은 자세한 건 잘 모르셔도 이런 굵직굵직한 그런 의미들은 알고 있어요. 턴오버 주기라는 건 알고 있어요. 거기서 더 궁금해하신다면 우리가 성분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배운 내용들을 정확하게 전문가처럼 알려주셔야 돼요. 궁금해하실 때는. 그러면서 이 각질을 제거하기 때문에
두피에 있는 비듬 있으신 분들 거기서 쓰셔도 돼요. 여기 각질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래요? 또 이렇게 하시겠죠? 그리고 거품팩을 하시면 오래 방치할수록 더 연육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더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거품팩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노우 엔자이폼 보시면 아까 여기는 효소가 하나였는데 여기는 2개예요. 2개인 이유는 더 세정력이 더 깊고 그리고 각질도 더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더 딥한 클렌징, 딥클렌징용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미세먼지나 메이크업 세정도 가능한데 제 밑에 보시면 워터프루프는 전용 리무버로 하시라고 꼭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되는 줄 알고 막 항의하실 수도 있거든요. 메이크업 리무버라고 하니까 이거는 아예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전용 리무버로 하라고 꼭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올인원 클렌저예요. 이거는 하나로 뭐 오일을 쓰거나 다른 뭐 클렌저를 쓰거나 클렌징 크림을 쓰거나 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하나로 클렌저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쉐이빙 크림으로도 가능해요. 우리 남자분들 이거 처음 나왔을 때 획기적이었죠. 아주. 원래 쉐이빙 크림은 우리 이근철 점장님 아시겠지만 여기다 이렇게 발라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로 세안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냥 닦아내거나 물로 이렇게 닦아내야 돼요. 근데 저희 신랑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거품으로 쉐이빙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로 막 세안을 하는데 너무 신기하다고. 그래서 같이 사용하실 수 있어서 남자분들이 더 간편하게 쓰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파우더랑 섞어서 사용하시게 되면 더 좋겠죠. 더 쫀쫀하고 더 이렇게 각질 제거나 이런 노폐물 제거에는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물을 묻혀 사용하시게 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 사용법을 알려드렸을 때 우리가 크림처럼 여기다가 바르고 기다렸다가 물 묻혀서 세안하세요. 그러면 그럼 물 묻혀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신단 말이에요. 물을 묻혀 쓰시면 그냥 클렌징 폼이 되는 거예요. 그 기능적으로 조금 떨어질 수 있으나 일반적인 클렌징 폼보다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밑에 제가 성분도 넣긴 넣었어요. 우리 많이 봤기 때문에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분학적인 것도 좀 같이 거기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비에톤 오일 미스트도 미백주름 이중 기능성이고 기능성에 되게 또 이렇게 집착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능성이라는 거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거를 이렇게 설명드려요. 미세 오일 스킨. 우리 세안하고 나서 스킨처럼 바르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는 미세 오일이 들어있는 스킨이에요. 요거 하나로 이 제품 설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테르 공법이라는 걸로 이 미세 오일을 만들었다. 에스테르 공법이 뭐예요? 이거는 천연으로 이렇게 추출한 법이에요. 그래서 화학적인 방법을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오일 입자가 작고 흡수가 빠르고 굉장히 가벼운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하실 거예요. 왜냐 이런 공법에 대해서 다 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궁금해서 그냥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 성분의 특성만 얘기해드리면 돼요. 가볍고 그리고 흡수가 빠르고 그리고 이게 뭐 이렇게 오일이 입자가 작다라는 거 그리고 수분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주는 오일막을 형성해 줄 때 그 오일막이 답답하지 않다라는 거 그런 걸 꼭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오일막을 형성해 주기 때문에 세안하고 이렇게 증발하면서 뺏길 수 있는 수분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고 또 피부 장벽이 또 튼튼해지겠죠. 그만큼. 그러면서 항염, 소염, 상처 치료 기능까지 있대요. 이거는 왜 넣었냐면 우리 미스트 세안하시고 나서 처음 뿌리시는 분들이 따가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뿌리자마자. 그거는 얼굴에 미세한 스크래치가 있거나 아니면은 건조해서 약간 이렇게 균열이 있으신 분들 항염, 소염, 상처 치료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미스트부터는 공통점이 있죠. 제품마다의 병풀 입수가 베이스예요. 그렇죠? 그 병풀 입수의 특징도 그런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그 반응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그 미스트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오일 클렌저 없이 난 못 살아 하시는 분들 오일 클렌저처럼 쓰셔도 돼요. 대신 양을 좀 많이 쓰겠죠. 그리고 임신성 관리에 좋다 했어요. 그때 로즈잎 오일이 임신성 관리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임산부들 사용해도 되나요? 그러면 요거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거 임신성 관리에도 쓸 수 있고 임산부들 쓰시기에도 굉장히 안전하고 좋은 성분들이라고. 그리고 카밍 밸런스 젤 같은 경우는 또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수분 젤 로션이죠. 이거는 젤 로션이에요. 젤 로션.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듯이 이렇게 바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카밍 밸런스 젤 같은 경우는 그 유기농 카밍 그 재료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 진정에 좋고요. 그리고 밑에 보이시는 순금 때문에 피부 정화 작용을 해요. 그 카밍젤 바르시고 나서 얼굴 보시면 얼굴이 이렇게 반딱반딱하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뭐 물에 들어간 느낌 나지 않나요? 이렇게 이게 표현이 좀 비슷할지 모르겠으나 그런 느낌이에요. 피부 정화로 이렇게 좀 맑아 보이는 느낌이 나게 하고요. 그리고 수분팩을 할 수 있죠. 소비자분들에게 팩하는 방법들 다 알려드리잖아요. 수분팩을 할 때는 뭐 이렇게 두껍게 하기도 하고 얇게 여러 번 레이어링 하기도 하고, 특히 여름철에 이렇게 그을리거나 좀 뜨거울 때 그럴 때 하시면은 시원하고 좋죠. 냉장고에 넣어놨다 하시게 되면. 그리고 이 밸런스 젤 같은 경우 저는 이렇게 많이 써요. 크림에다 섞어 써요. 수분 크림처럼. 그리고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이렇게 크림 때문에 이런 반응들이 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거기다 카밍젤을 좀 섞어드려요. 그러면 조금 더 진정작용과 또 이제 수분감이 더 있기 때문에 좀 반응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부스터 세럼 크림 같이 설명하세요. 이거는 얘네 둘만 세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 개가 세트라고 설명하세요. 그냥. 그래서 더마톨로지 부스터 세럼 EX 그리고 액티브 크림 EX 독일 더마테스트 엑설런트 등급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름이 더마톨로지인가 봐요. 그래서 엑설런트라는 거는 제일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5스타고 뭐고 하길래 어쨌든 엑설런트라고 하면 제일 좋다라고 다 받아들이실 거고, 세트 구성이라는 거 꼭 말씀드리세요. 나중에 뭐 부스터만 남았어요. 뭐 세럼은 좀 모자라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기 전에 뭐든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다 겪어봐서. 그러니까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같이 쓰셔야 되고요. 같이 써야 효과가 좋고, 그리고 둘이 비율을 맞춰 써야 좋은 거예요. 그래야 피부 훨씬 좋아집니다. 라고 하시면 그렇게 쓰신다고요. 그죠? 우리가 설명을 안 해드렸거나 아니면 강력하게 어필을 안 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나중에 세럼만 남아요 하시는 분들 생긴다고요. 그래서 진피 구성 무질이라는 거 꼭 말씀드려요. 저는 이렇게 진피를 보여드리면서 사실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콜라겐, 엘라스틴은 다 아시거든요. 진피에 있는 콜라겐, 엘라스틴을 구성하는 작은 물질들로 이루어졌어요. 얘네들이 많이 모여서 콜라겐이 되고 엘라스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아세요. 그러면서 주름, 탄력, 미백, 그리고 이런 볼륨감까지. 포인원이죠, 포인원. 네. 한 가지 크림으로 이런 효과를 다 보실 수가 있고, 수분 크림 따로 안 쓰셔도 되고 아이크림 따로 안 쓰셔도 돼요. 이것만 쓰세요. 그냥 이것만 쓰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돼요. 그리고 뭐 저온 초음파 추출이라는 거는 이것도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배울 때는 이걸 꼭 넣어서 배우지만 저온, 말 그대로 저온으로 최소한의 열을 거의 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열에 의해 파괴될 수 있는 그런 영양성분들을 다 지켜서 갈 수 있겠죠. 영양성분을 잘 지켜서 만들어냈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 그 부스터 세럼 같은 경우도 부세부 팩 있죠. 그리고 크림으로 하는 크림팩 꼭 알려드려요. 저는. 그 효과가 진짜 좋기도 하고, 근데 이런 거 모든 것을 좀 알려드릴 때 그분에 맞게 알려드리는 게 중요해요. 이분은 지금 뭐 30대 초반이에요. 굳이 부세부 팩이 필요 없으신데도 막 하라고 권유해요. 좋아지겠죠, 당연히. 근데 그분이 느끼시기에는 어떻게 느끼실 수도 있냐면 화장품 빨리빨리 많이 쓰라고 하나 봐. 그러니까 피부 타입에 맞춰서, 연령대에 맞춰서 그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만약에 뭐 기미가 많다 그러면 기미 때문에 이걸 할 수는 있죠. 근데 다른 뭐 이런 탄력이나 주름이 거의 뭐 문제가 없는데도 저는 그냥 보습만 주고 싶어요 했는데도 이거를 과하게 사용하게 한다거나 하면 저희는 타 본부와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팩하는 거, 그리고 부스터 활용하시는 거, 부스터를 조금 더 이렇게 활용하시는 뭐 머리에도 뿌리고 겨드랑이에도 뿌리고 뭐 이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림프에도 뿌리고 뭐 전신적인 반응이 있는 건 아니지만 도움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피부에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남성용 만드는 거, 남성분들이 나는 좀 이렇게 관리나 하고 싶은데 귀찮아요 하시는 분들은 섞어서 만드는 거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상처 치료 같은 거 이렇게 쪽진된다는 거, 이거는 왜 그러냐면 크림 가지고 이렇게 툭툭 찍어 놓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짜고 그러면 여기에 뭐 트러블 나면요 거기다가 올려놔 보세요. 그래서 올려놓으면 다음날 진짜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런 설명들을 드리고, 프로텍션 선젤 같은 경우는 광노화 꼭 보여드립니다. 제가 광노화. 빛으로 올 수 있는 노화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해드려요. 그리고 사진으로 꼭 보여주세요. 이렇게. 저는 선크림 안 써도 돼요 하시는 분들은 저 사진 꼭 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유기자차라는 거. 무기자차, 유기자차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쵸? 그때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무기자차는 겉에 막을 씌워서 자외선을 반사시키는 거예요. 그 대신에 흡수 잘 안 되겠죠? 백탁도 심해요. 근데 효과는 좋대요. 근데 유기자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에 다 흡수를 시켜서 거기서 화학적으로 이걸 분해하는 거예요. 자외선을.
그렇기 때문에 흡수력도 좋고 그리고 백탁 현상도 없어요. 그리고 바르면 바를수록 굉장히 좀 이렇게 피부에 친화적인 느낌이 나죠. 그리고 SPF 45 PA는 여기 밑에 보시면은 그 SPF와 PA에 대해서 정리해놨는데 이거는 좀 너무 이론적이니까 읽어보세요. 그냥 오늘은 소비자를 위한 강의라고 생각해 주시고 우리 그 썬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히알루론산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우리 카밍젤에 들어있는. 그래서 같이 수분감을 좀 업시켜주고 흡수력도 또 도와주고요. 그리고 눈 시림은 거의 없죠. 안자극 테스트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피부 온도를 좀 다운시켜준다라는 걸 이런 그 키워드에 맞춰서 그분이 원하시는 거에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는 거 설명해 주시고요. 비비도 이중 기능성이고 피부 연출을 해주는데 들뜸이나 끼임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내추럴하게 피부를 연출할 수 있고 볼륨감 주는 거는 이건 꼭 얘기해 주세요. 지목불이 이거는 처음 들으셔도 어쨌든 신기하거든요. 가슴 크림, 뭐 엉덩이 크림에 들어가는 건데 볼륨감을 준대요.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그 샘플 만들어 보셨으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샘플에 이렇게 크림통에다가 비비를 담아요. 그러면 썬젤통은 괜찮아요. 근데 비비통이 항상 이렇게 균열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왜 그런가 저만 그런가 했는데 좀 이렇게 공통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약간 빵빵하게 하는 효과 때문에 거기서 좀 부풀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왜 저거 왜 우리 폼 있잖아요. 폼도 우리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빵빵해져가지고 막 터지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효과인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트렌디하고 내추럴하게 연출할 수 있고 마스크를 써도 잘 묻어나지가 않죠. 그럼 마스크 보여주셔야죠. 그러면 증거를. 그리고 컨실러로 쓸 수 있어요. 우리 비비로 피부를 연출했을 때는 비비로 컨실러를 하세요. 그럼 이렇게 면봉으로 찍어놓기만 해도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막 안 하셔도. 그리고 카밍젤이나 썬젤하고 믹스하시게 되면 약간 이제 유분기가 조금 수분감으로 변해서 더 지금 이렇게 아주 번들거리지는 않게 그런 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렇게 연출할 수 있고 이렇게 비비 바르실 때 라텍스 퍼프로 바르시는 거 이전에 하고 알려드렸을 거예요. 우리 유성희 점장님이 알려주셔서 저는 쿠션 안 하고 거의 그걸로 연출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훨씬 효과가 좋다는 거. 쿠션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비슷한데 우리 거의 안 쓰죠 쿠션 사실은. 그죠? 피부 연출할 때 쓰고 난반사로 입체적으로 이렇게 볼륨감 있고 광이 좀 이렇게 도드라지게 보이고 그리고 마스크에 덜 묻어나는 거 이것도 다른 쿠션 쓰시는 분이랑 비교해서 보여주시면 또 확연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자동으로 톤 보정하는 호스가 따로 없다는 거 먼저 얘기하면 돼요. 그분들이 먼저 호스 없어요 하시기 전에 저희는 호스 따로 필요 없습니다. 얼굴 톤에 맞게 이렇게 절절로 자연적으로 보정이 돼요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이것 또한 피부 온도 다운시켜주는 거 같이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근데 주의할 건 저는 비비로 연출할 때는 비비로 컨실러를 쓰고요. 이렇게 면봉 찍어서 하시는 거 알려드린 거 그리고 쿠션으로 하셨을 때는 쿠션으로 컨실러를 해요. 이렇게 바꿔서 하시게 되면 조금 이렇게 달라 보일 수가 있어서 더 자연스럽게 하시려면 그 방법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스틱밤이에요. 스틱밤은 여기 타사 성분 비교해주면서 저는 사진 자료 이게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이렇게 보여드려요. 효과 좋잖아요.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여기저기 발라드리죠. 스틱밤은 그죠? 이렇게 뭐 손이나 뭐 뒤꿈치, 뭐 팔꿈치 이런 데도 다 발라드릴 수 있는. 근데 우리가 이런 성분들 사용하다 보면 제품 사용하시다 보면 우리가 말하는 그 예전에 처음에 했던 명현 반응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호전 반응 아닙니다. 이것도 B예요, B. 적응 반응 조금 가까워요. 근데 이게 뭐라고 정의된 그런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사용 중에 그냥 나올 수 있는 반응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용 중에 나올 수 있는 반응들을 당연히 소비자분들한테 미리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어떤 반응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좀 건성이에요, 피부가 건성인데 나는 평소에 그냥 뭐 로션 하나만 발라 하셨던 분들 어떤 반응이 있을 수 있는지 예측이 되셔야 돼요. 이제 그거를 뭐 따가운 가성주름, 당김, 가려운 기미, 뾰루지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으면 나한테 연락을 줘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너는 피부가 건조하니까 한두 번 써도 아니면 한 하루 이틀 내에 따갑거나 가려울 수 있어. 아니면 이틀이나 한 일주일 사이에 당길 수가 있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증상과 기간을 명시를 해줘야 돼요. 우리 이제 경험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더라도 우리 상위 점장님이나 파트너분들 통해서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럼 그분이 이런 반응이 있을 때 이렇게 들었을 때랑
처음처럼 뭐 따가운 가성주름 이런 게 있을 때 연락 주세요. 연락해줘. 이렇게 들었을 때랑은 다르거든요. 근데 진짜 당겨 지금. 이렇게 반응이 나오게끔 이렇게 현재 피부 타입이 어떤지 그리고 그분의 환경이나 지금 생활 패턴에 맞춰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미리 기관과 그 반응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이런 반응들에서 다 외우고 있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칭을 시켜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쇄점 사용법이에요. 사용법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개인차가 다 있기 때문에 사용법이 딱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본사에 있는 사용법이 표준화된 사용법이 맞고 그 이외의 법들은 조율하는 조율법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용법은 보시면 제일 먼저 피부 타입 알아야 돼요. 그래서 피부 타입 체크리스트를 우리 뭐 친구분이나 지인분이나 뭐 체험하러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체크리스트 하자 그러면은 반응들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의외로 좋아하세요. 뭔가 이렇게 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피부 타입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분들의 피부를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그 반응들이 아니 이런 증상들이 있어서 이분은 이런 피부다라는 거를. 그리고 한 사람이 이 증상을 이만큼 이런 증상만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건성이지만 지성의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목표를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피부 관리를 아무렇게 막 하는 게 아니고 목표를 세워서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피부에 맞춰서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에 맞춰서 우리가 또 관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성 피부 같은 경우는 건성이니까 이제 얼굴이 좀 당기기도 하고 잔주름도 많고 하니까 세안을 좀 순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수분 주고 영양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피부 타입에 맞춰서 쓰시는 거예요. 쓰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기본 사용법이에요. 파우더나 폼을 하시고 그리고 오일 미스트 젤하고 그 다음에 붓에 붓크림 이렇게 쓰시죠. 이 순서대로 거의 다 쓰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나만의 스타일대로 조금씩 뭐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하실 건데 여기 이제 첫 사용법, 제일 중요한 건 첫 사용법이에요. 우리가 고객분들한테 권해줄 때 첫 사용 어떻게 권해주시는지 우리 그 민감성 사용법으로 많이들 권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안은 이분 피부 타입이 지성이다. 그럼 좀 더 딥하게 뭐 이런 폼을 주시던지 아니면 건성이다. 그럼 파우더로 좀 이렇게 파우더도 세안하는 게 종류가 다양해요. 뭐 이 거품팩을 뭐 2, 3일에 한 번씩 한다든지 아니면 거품팩 매일 한다든지 이런 그런 그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분 피부 타입에 맞춰서 또 그분이 원하시는 거에 맞춰서 그리고 피부 장벽 강화하는 거는 크림, 젤, 뭐 미스트 이런 순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 아래 순서대로 하셔도 되고요. 이 세 가지만 꼭 들어가면 돼요. 지난 강의 들으셨으면 보셨을 거예요. 제가 피부 장벽 만들기 사총사가 왜 그렇게 사총사가 됐는지 크림에 들어있는 세라마이드 MP 피부 그 각질층을 쌓고 있는 그 사이에 시멘트 역할을 하는 거라 했어요. 그리고 젤 같은 경우는 수분을 주고요. 그리고 미스트 같은 경우는 오일막을 형성해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줘요. 그런 것들이 충족이 돼야지만 피부 장벽이 강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세트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피부 장벽 만들 때. 그리고 이제 보호해주는 거 이렇게 쓰시고 건성 피부는요. 이건 제가 이렇게 쓰는 방법인데 제가 건성이었거든요. 저는 거품기 이용해서 파우더 세안을 해요. 근데 거품을 올려놓고 뭐 오래 있거나 하진 않아요. 그리고 올려놓다 하더라도 거품이 마르기 전에 저는 미온수로 씻어요. 어떤 분은 거품을 막 바짝 말려라 하시는데 건성인 분들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그거. 그래서 마르기 전에 미온수로 세안을 하고 물기를 다 닦아내진 않아요. 톡톡 이렇게 넓은 부위만 닦아내고 왜냐하면 건성은요 이 물기를 다 닦아내게 되면 금방 수분이 다 날아가서 금방 당겨요. 이렇게 미스트를 바로 진짜 바로 즉시 하지 않는 한은 그래서 톡톡 닦아내고 3초 안에 미스트를 가까이서 분사를 해요 얼굴에. 그리고 남은 것들을 이렇게 발라요. 오일을 발라서 막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카밍젤은 얇게 아주 소량을 이렇게 손톱만큼 소량을 얇게 여러 번 해요. 그냥 꾹꾹 눌러서 들어가라고. 그렇게 해서 한 2번, 3번 이렇게 반복을 하고 한 주에 1회 정도는 카밍젤 팩을 해주는데 카밍젤 팩도 두껍게 한다고만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얇게 여러 번 하시는 것도 효과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때그때 달라요. 두껍게 하시는 거는 이제 좀 그을려서 얼굴이 너무 이렇게 뻔히 군 것처럼 그렇게 됐을 때는 냉장고 넣어놨다가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부스터 저 아침에 거의 소량 쓰거나 안 써요. 그 대신에 자기 전에 잔뜩 뿌리고요. 그리고 그 크림 한 다음에 크림을 여러 번 레이어링 한 다음에 멀리서 부스터를 한 2, 30번 뿌리고 자요.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이렇게 바짝 땡기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저는 이제 좀 수분감을 지켜주는 방법으로 건성 피부 타입별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너무 건조하면 카밍젤을 더 활용해서 수분감을 더 주고, 포인트는 뭐냐면요, 모든 제품이 완전 흡수되기 전에 저는 다음 단계를 씁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밀리지 않아요. 근데 건성 피부는 사실 이거 다 흡수되지 않아도 이렇게 밀리지 않아요. 밀릴 게 없어요. 왜냐면 금방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단계에 이렇게 쓰기 전에 이게 좀 한 3분의 2 정도 흡수가 됐다 그러면 더 이렇게 바짝 말라서 수분이 증발하거나 화장품이 날아가는 일이 없게끔 그냥 거기다가 그냥 계속 이렇게 흡수를 시키고요. 대신에 모두 사용한 후에는 충분히 흡수를 시켜야 돼요. 비비까지 하신 후에는 충분히 흡수를 시키신 다음에 마스크를 착용하시던지 해야 밀리거나 제뜸이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성 피부는 목표가 이거야. 각질 제거. 그죠? 각질이 두껍거든요. 그래서 각질 제거, 유수분 밸런스 맞춰주고 모공 수렴 해주는 건데, 여기 지성 피부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딥클렌징 해주는 거예요. 매일마다 하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유분이 많기 때문에 딥클렌징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좋은 점, 소량 사용하셔도 돼요. 소량. 지성 피부는 조금만 사용하셔도 돼요. 이런 그 모공 수렴에만 좀 이렇게 좀 관리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뭐 엄청 많이 쓰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흡수를 충분히 시켜야 돼요. 지성은. 안 그러면 밀려요. 그래서 매 단계마다 충분히 흡수를 시킨다는 거, 그런 거 꼭 강조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복합성 같은 경우는 이중 관리죠. 지성, 건성이 다 있기 때문에 이중 관리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민감성 말씀드렸죠. 우리 기능성보다 진정이 우선이니까 이때 욕심 부려서 막 기능성 권하지 마시라고. 진정부터 되면요, 이분들은 와, 이 제품 진짜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워낙에 이렇게 예민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유식 테스트 하듯이 소량씩 하나씩 첨가해가지고 그렇게 테스트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고객분들에게 인쇄덤 이렇게 쓰시면 이런 후기가 있다는 거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사용 전 사용 후. 내 사진이면 더 좋겠죠? 아니면 뭐 우리 엄마 사진, 아빠 사진, 아는 사람 사진이면은 얘기하기 좋잖아요. 우리 엄마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용 전후 사진 꼭 올려주시고, 그리고 이런 설명 꼭 드려야 돼요. 이런 효과를 보고 싶으시죠? 보고 싶으시다면 조바심 내시면 안 돼요. 개인차가 다 있습니다. 뭐 얼마나 걸려요? 뭐 이렇게 개인차가 다 있어. 제가 정확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반드시 좋아져요. 그 대신 저의 가이드에 따라서 믿고 꾸준히 따라와 주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보내드린 멘트를 그대로 그냥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띄운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까지 설명을 다 들으시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쨌든 제품 권하기 위해서 이거 다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제품에 대해서 가격,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가격, 구성. 근데 이거 빼먹고 우리가 그냥 제품에 대해서만 실컷 얘기를 했어. 그럼 뭘 사야 될지, 뭘 써야 될지 뭘 알겠어요, 이분들이. 그죠?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표, 우리 마무리 지어야 되잖아요. 가격을 구성해서 보여드리는데, 이것 또한 나눠서 보여드리세요. 한꺼번에 보여드리면 너무 비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싸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싸지만. 그래서 클렌징 라인은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가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기초 라인, 썬비비, 기능성, 그리고 우리 프리미엄 라인인 우리 레디언손까지 설명을 드리세요. 이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저는 이거랑 주세요 하실까요? 잘 몰라요. 그렇죠? 뭘 써야 되는지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해줘야 돼요? 또 구성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게 이분한테 잘 맞을지에 대해서 구성을 해드리는데, 뭐 나는 탄력도 없고 뭐 화이트닝도 얼굴 너무 칙칙해, 그러면 나이대가 또 좀 있고 이분이 뭔가 경제력도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 이걸 쓰세요. 그리고 이거 쓰세요. 어머니들은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권해드리는 거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태까지 설명 잘 해줬으니까 해줬다면. 그래서 이 중에서 이렇게 골라 쓰시게끔 선택권을 아예 정해놓으세요. 어차피 산다라는 전제하에 선택권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바로바로 정해서 살 수 있게.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회원 등급. 이거는 우리 이근철 원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소비자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세트로 얘기하고 가격 얘기하고 뭐 이렇게 뭐 소개했을 때 얼마 뭐 이런 거 얘기만 해주셔도 이제 도움되거든요. 저 기대하고 우리 이따가 또 다시 들어보자고요. 이 내용을.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지금 했던 이런 나만의 제품 소개 가이드가 왜 필요하냐면, 이게 활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품 체험할 때 우리가 뭔가 체계적인 설명이 있는 거랑 대충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내가 연습이 돼야지만 이분한테 어떻게 다가갈지에 대해서 이 내용 지금 많아서 다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내가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시려면 많이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체험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거고, SNS 하시잖아요. SNS 올릴 거 많으세요? 올릴 거리가? 맨날 뭐 올릴지 고민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 나만의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시면 매일마다 그거 하나씩 그냥 올리시면 되잖아요. 그죠? 시리즈처럼. 그럼 그분들은 시리즈처럼 와서 구경한단 말이에요. 내 건지로 와서 블로그나 이런 거 통해서. 그리고 프리마켓 같은 데 가시면 요즘에 프리마켓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할 때부터 프리마켓 같은 데 가는 걸 좋아해서 갔었어요. 시장도 가고. 그럼 거기다가 이렇게 뭐 프린트해서 붙여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요즘 뭐 노트북이나 아니면 태블릿 이용해서 이렇게 틀어 놓기도 하시고, 그 왜 모바일 나오는 영상 같은 거 나오게 하는 그 액자 있어요? 그런 걸로도 이렇게 틀어 놓으셔도 되고. 그럼 광고 하나만 틀어 놓어도 지나가다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맘카페 같은 경우는 맘카페 이거를 시리즈처럼 꾸준히 올리시면 진짜 그분들은 구독처럼 계속 봐요. 그거를 내가 뭐 올렸을 때 최신으로 올라온 그런 그 글들을 많이들 보신단 말이에요. 어떤 건지. 그러면 계속 보게 되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런 가이드가 있는 거는 물론 내가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고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 어쨌든 파트너 관리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나만의 이런 레퍼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뭐가 가능해요? 홍보도 되죠, 전달도 되죠, 소비자 관리도 되죠, 그리고 파트너 관리까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렇죠? 정말 작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이게 1년 전에 제 인스타에서 발췌한 건데, 저의 인스타에서 그때 막 이렇게 글씨로 막 써서 좀 튀려고 이렇게 해봤었어요. 근데 성공의 비밀은 자신감이래요. 자신감. 그리고 자신감의 비밀은 엄청난 준비라고 해요. 우리가 어디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나 뭔가를 권할 때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자신감의 뒤에는 내가 엄청난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너무너무 당황스럽거든요. 내가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준비를 하고 있다면, 마음의 준비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이렇게 지식적인 준비든지 탄탄하게 하고 있다라면 나중에 전달할 때 굉장한 자신감으로 그게 뿜어져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are you ready? are you ready? 준비됐어요? 우리가 준비됐나요? 그러면 액션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액션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아는 것에 끝나지 마시고 무조건 자신감 뿜어내러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은 늦었지만, 늦었다고 해도 이따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다시 액션하는, 그런 매일매일 액션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오늘 사실 아는 내용이라서 조금 다 지루하셨을 텐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또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근철 점장님을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우리 여기서 아까 그 보상 강의 그거를 설명을 해주실 거라서, 지금 여기 오셨구나. 안 계신 줄 알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네, 저희 유희연 정답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듣고 있다가 뒤에서 몰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네, 다음은 저희 수서부, 이거 교육 수서부 대상 교육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간곡히 바쁘신 와중에 간곡히 요청을 드려서 저희 더블본부의 유일한 보상 강의 마스터 이근철 점장님께서 오늘 보상 강의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리모컨이 작게 편해서 색깔 끼고 있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W본부 광주 상무브랜치 대리점장 이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지금 수서 후보의 보상 마스터로서 보상 강의라로
하기로 이렇게 초청받았습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저희 유희원 점장님께서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시간은 보상 강의입니다. 보상은 당연히 저희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저희 방금 설명드린 제품이 저희 바로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보상 강의에서 저는 어떻게 하면 가장 싸게 저희 인셀덤을 쓸 수 있고 또는 돈까지 벌 수 있는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앞에 계시는 남자분 한 분 계시는데요. 저도 제가 19년도 6월에 인셀덤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저도 이렇게 많은 여성들 사이에서 제가 혼자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해서 한다면 저는 먼저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이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고 또는 흔치 않은 시간을 귀하게 내셔서 지금 방송으로도 보고 계시고 지금 이곳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현실 점검을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네. 저희가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렇듯이 꼭 내가 왜 이 보상 강의를 듣고 있는지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의 키워드는 첫째는 똑똑한 소비입니다. 제품을 쓰면서 정말 내가 싸게 쓸 수 있는 똑똑한 소비 제가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돈 버는 방법.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정말 이마만 보더라도 광이 넘치시잖아요. 원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마가 훤해야지만이 내 앞길도 환하다고. 맞습니까? 네. 맞으면 격하게 고개 끄덕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셀덤 쓰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가 점점 끝나가고 있는데 마스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마가 너무 훤하다 보니까 저희 매장 관리가 반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돈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셀덤 비즈니스의 정의를 간단하게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판매원과 판매점으로 구분이 됩니다. 완전 별개죠. 지금 제 앞에도 매니저님들 계시고 점장님들 계시는데요. 자, 먼저 판매원은 판매점에 소속되어 있는,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저는 회사 직원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판매점에 소속되어 있고 판매원들은 이렇게 네 가지의 보수를 받아갈 수 있다. 그리고 판매점은 본사와 계약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개인 사업자죠. 그래서 지금 본사와 1대1 계약을 하고 개인 사업자를 낸 사업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사업자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후원 방문 판매이기 때문에 사업자를 내고 지금 앞에 보이는 것처럼 판매원보다는 조금 더 많은 보상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원 보상 안내할 때 어떻게 안내하시는가요? 저는 보상은 최대한 쉬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매원 보상 말씀드릴 때 아마 적게는 몇십만 원, 몇만 원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많게는 몇백만 원도 받아갈 수 있는 게 바로 판매원 보상 플랜입니다. 판매원 보상 플랜에는 먼저 기준점이 있는데, 첫째는 저희가 퍼스트 패키지가 99,000원인데 10% 나라에는 세금을 제하고 이제 BP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바로 비즈니스 포인트고요. 그래서 99,000원에서 나라에 내는 세금 10%를 제하고 9만 BP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100% 수당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은 무조건 BP 기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의 등급이 있는데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플래너부터 파워 매니저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 이제 제품을 쓰실 때 아마 상황은 다 다를 것 같아요. 내가 친한 언니가 아니면 아는 형님이 또는 내 친구가 정말 피부가 좋아져가지고 제품을 접할 수 있는데, 우선은 그렇게 처음 접했을 때 네 가지의 조건이 있다라는 걸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또는 어떤 분들은 인셀덤이 너무 핫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네 가지 조건을 듣고 인셀덤을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플래너는 회원 가입만 하면
플래너의 자격 조건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일즈 플래너부터는 조금 다르죠. 세일즈 플래너는 대략적으로 부가세 제가 10% 더한다고 치면 대략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10%를 제하고 90만 BP에 도달하면 세일즈 플래너가 되는 겁니다. 매니저 같은 경우는 대략 300만 원이죠. 10% 제한 이제 270만 BP가 돼야지만이 오늘 내가 매니저의 조건에 들어가는 거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판매 보상 플랜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파워 매니저는 630만 BP에 도달하면 파워 매니저 자격 조건을 갖습니다. 이 네 가지 자격 조건은 정해져 있죠. 회원가입을 하거나 630만 BP를 도달해야지만 이제 판매원 자격 조건을 갖는데, 동일하게 들어가는 게 바로 마일리지 제도가 있습니다. 마일리지 제도는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구입한 BP 금액의 10%는 무조건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일리지는 평균적으로 매월 25일부터 말일까지 현금 전환하십시오 하면, 저희가 원래 커미션 날이 15일이죠. 그죠? 근데 저희 이번에 5월달 커미션 언제 받았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15일이더라도 주말이거나 이렇게 공휴일이 껴있으면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당겨서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요일인가요? 금요일날 지급을 받았고, 지금 보면 이제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면, BP 금액의 10%가 적립이 되는데 내가 만약에 많이 쌓여있다면 현금 전환해서 다음 달 15일에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제품 구매를 계속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할 때는 이제 복리 마일리지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마일리지 10%를 제품 구매할 때 쓰면 그 10%가 또 재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현금이 필요해서 또는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서 전환하고 싶으면 현금 전환하셔도 되고, 내가 제품을 쓰실 때 또 똑똑하게 쓰고 싶다 하면 제품 구매할 때 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는 판매 보상 플랜 중에 받을 수 있는 게 1번이 바로 판매 보수입니다. 판매 보수는 저는 또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내가 가장 싸게 쓸 수 있는 방법, 이해되시죠? 그리고 판매이기 때문에 내가 판매했을 때 나에게 남는 마진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매 보수는 플래너는 2%, 세일즈 플래너는 5%, 매니저는 10에 20%, 파워 매니저는 20에 25%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마 퍼센테이지로 생각했을 때 조금 헷갈리실 건데요.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숫자로, 다들 돈 좋아하시죠? 제가 숫자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옆에 친구가 피부가 너무 좋아서 나도 인스타를 좀 써보고 싶다 해서 회원가입을 안 했고, 그분이 회원가입해서 이렇게 본인이 필요한 제품으로 50만 BP 담았습니다. 50만 BP 플래너, 자 마일리지 10%라겠죠. 해서 50만 BP에 대해서 마일리지 10%인 5만 원이 적립이 됐고, 판매 보수는 2%랍니다. 그래서 50만 BP에 대해서 2%면 만원, 맞습니까? 네. 쉽죠? 이게 산수죠? 세일즈 플래너입니다. 세일즈 플래너는 오늘 바로 내가 90만 BP에 도달을 했고, 그러면 10%인 마일리지 9만 원이 적립이 되고, 보니까 판매 보수 5%입니다. 그래서 90만 원에 대해서 5%가 4만 5천 원.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는 조금 쉬운데 보니까 매니저가 판매 보수가 두 자리씩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매니저가 오늘 내가 바로 당일 가입했을 때는 판매 보수가 10%입니다. 하지만 오늘 12시 자정이 넘어갔을 때부터는 내가 재구매에 대한 게 20%로 2배 껑충 뜁니다. 그래서 오늘 당일 내가 270만 BP 매니저에 도달했고, 마일리지 17만원과 판매 보수 당일 10%인 27만원이 적립이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재밌으셨습니까? 네. 갑자기 빵 터지셨는데 어떤 부분이 재밌었을까요? 네? 제가 최대한 광주에서 온 티를 안 내고 있는데 굉장한 캐치랩이십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전라도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어쩔까요? 네. 파워 매니저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파워 매니저는 보면 똑같죠? 오늘 20%는 당일이고요. 뒤에 25%는 재구매입니다. 그래서 마일리지 63만원과 캐시 126만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쭉 보더라도 판매 보수가 어디가 제일 높나요? 네, 파워 매니저입니다. 파워 매니저가 가장 높기 때문에 판매 보수도
내가 가장 싸게 쓸 수 있는 방법도 바로 파워 매니저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일리지와 판매 보수를 합산을 해보니 자 앞으로 플래너는 회원가입 면에서 플래너인데 12%라는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일즈 플래너는 15%, 매니저는 지금에 포함해서 이제 30%, 파워 매니저는 35%입니다. 괜찮은가요? 네. 아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분명히 처음에 제품을 접할 때 그냥 회원가입에서 12%라는 혜택을 받고 쓰셨을 겁니다. 근데 혹시나 내가 처음에 사업성이 아니더라도 내 친구라든지 혹시 뭐 가족이라든지 전달을 할 때 처음에 이렇게 컨설팅을 하죠. 아마 다들 그렇게 하실 건데 저는 그렇게 컨설팅을 합니다. 만약에 미팅을 하면 혼자 쓸 거냐, 가족이랑 쓸 거냐, 누구랑 쓸 거냐 먼저 물어봐요. 왜냐면 90만 BP가 세일즈 플래너보다는 더 높고 매니저가 세일즈 플래너보다는 또 더 받아갈 수 있고 싸게 쓸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나 혼자 쓸 거야, 나 한 세트만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내 엄마랑도 쓸 수 있고 친구랑도 쓸 수 있다고 처음부터 소통을 해서 한다면 플래너가 아니라 바로 매니저로 간다면 서로 좋은 거죠. 그죠? 제가 보상 강의는 항상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저는 보상 강의를 항상 풀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판매 보수는 가장 싸게 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파워 매니저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후원 보수입니다. 후원 보수는 권리 소득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처음에 이 직판어를 인셀덤 처음 시작하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이 제가 뭐 네트워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인셀덤 비즈니스를 처음 직판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판매 보수가 이런 후원 보수가 헷갈려요. 그렇지만 쉽게 풀이하면 네가 자고 있을 때도 돈이 들어온단다. 이렇게 설명드리거든요. 네가 여행을 가고 있어도 통장에 돈은 쌓이고 있단다.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아 그래? 대박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후원 보수는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내가 멤버십을 구축해놨다면 그 매출로 인해서 나에게 후원 보수라는 게 발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래너와 세일즈 플래너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누구부터 있죠? 네, 매니저, 파워 매니저가 있습니다. 판매 보수 별개로 후원 보수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니저 25%, 파워 매니저 30%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매원이 받을 수 있는 이제 성장 보수가 있습니다. 성장 보수는 파워 매니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파워 매니저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을 더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본인 매출의 5% 또는 내가 직접 연결한 나의 직대, 내 멤버십들의 매출로 인해서 최대 20%까지 받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방송을 보고 계시는데 초대되셔서 인셀덤 비즈니스 보상을 처음 들으신 분이에요. 근데 내가 인셀덤 제품 쓰고 싶다? 그러면 한 번쯤은 그냥 나 회원가입에서 쓸래가 아니라 매니저 또는 파워 매니저를 꼭 고려해 보셔서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이 좋은 제품 가족들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성으로 생각해서 접근하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원 보수입니다. 지금 휴대폰들을 보고 계시는데 굉장히 바쁘신 일이죠? 네. 아마 오늘 딥톡 플러스가 출시가 돼가지고 정신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후원 보수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휴대폰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완전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쓱 보니까 필기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십니다. 네, 그거는 뭐냐면 굉장히 암기력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원 보수는 제가 늘상 가장 저희 인셀덤 보상 플랜에서 중요하다. 네, 제가 광주 성모브랜치에서도 강의를 할 때만큼은 자 모두 집중하십시오. 운전하신 분들 차 갓길로 내십시오. 네, 주부님 공장갑 빼십시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후원 보수의 비밀을 아신다고 하면 인셀덤 비즈니스가 훨씬 더 즐겁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후원 보수가 뭔데? 후원 보수 계산법을 조금 알아야겠죠. 수화가 아니고 산수입니다. 내 후원 보수율에서 내가 직접 가입한 사람의 판매 보수를 빼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후원 보수입니다. 파워 매니저 30%, 매니저 25%. 후원 보수는 매니저와 파워 매니저만 받아갈 수 있는데요. 가장
저는 돈 되는 정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파워 매니저만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원 보수가 30% 형성이 되어 있고, 제가 방금 전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판매 보수는 플래너부터 파워 매니저까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처음에 제가 파워 매니저를 19년도 6월에 들어왔을 때 제가 파워 매니저 입장이었죠.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남자가 얼굴에 광이 이렇게 나는 분들이 누군가는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맞나요? 아니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당시에 제가 보험업에 종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보험업에 종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파워 매니저 하고 있을 때 저에게 첫 제품을 전달하신 주라고 한 분이 제 동기 누님이세요. 그 누님이 원래 얼굴에 광은 난 것 같은데 뭔가 다르다 해서 여쭤봤고, 제가 누님 제가 인셀감을 쓰고 있는데 해서 전달했고, 그분이 또 제 첫 파워 매니저 파트너거든요. 그래서 제 상황에 빌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파워 매니저가 됐습니다. 플래너부터 파워 매니저까지 있는데, 이제 제가 후원 보수 만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제품을 이렇게 잘 썼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느껴집니다. 남성분들이 저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굴하지 않습니다. 네. 아이 컨택을 하시고 자연스럽게 명암을 건네십시오. 네. 그럼 된 거죠. 그러면 비즈니스 참 쉽죠. 누군가는 관심을 갖고 누군가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는 매니저 시작하신 분들은 어디 위치에 있다고요? 매니저의 위치에 있잖아요. 싸게 쓰려고도 들어왔지만 분명히 후원 보수를 받으려고 들어오신 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후원 보수는 제가 파워 매니저 됐고 피부가 좋아지니 옆에 있는 동료가 나 한 세트 쓰고 싶대요. 그러면 자,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현금이야 카드야? 맞죠? 현금이래요. 오케이. 그러면 내 거 제품 판매해도 되겠죠? 판매해도 됩니다. 왜냐면 내가 파워 매니저면 판매 보수 최대 몇 프로 있죠? 네, 35%가 있습니다. 10만원 판매하면 어쨌든 35,000원 남습니다. 하지만 현금이라고 하시는 분들, 저 제 거 제품 판매했어요. 근데 카드야, 카드도 돼? 거의 90%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그러면 회원가입해서 직접 구매하면 돼 라고 안내하십시오. 그러면 내 제품은 그대로 있고 회원가입했을 때 그분으로 인해서 나의 후원 보수가 발생합니다. 파워 매니저인데 회원가입했습니다. 50만 BP 구매했답니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후원 보수율에서 내가 직접 가입한 사람의 판매 보수를 빼겠습니다. 30 빼기 2는? 네, 14만원입니다. 저 뭐 한 거 없잖아요. 네, 한 분만 소심하게 박수를 3번 치고 끝냈습니다. 크게 박수 쳐주십시오. 네. 저는 후원 보수 설명드릴 때 이런 일 없습니다. 당연히 이전에 직판업에 종사하시거나 또는 네트워크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저 정도 되라고 말씀할 수 있거든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면 보십시오. 그냥 50만 BP에 대해서 내가 바로 전달을 했는데 누군가와 나눠 갖는 게 아니죠. 내가 직접 가입시킨 분이 구매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 후원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거거든요. 왜냐면 세일즈 플래너 90만 BP에 도달했을 때는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네, 22만 5천 원입니다.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리니 그 똑똑한 친구가 후원 보수는 매니저부터 받을 수 있다더라? 그럼 나 매니저 해야겠네. 야, 나도 전달하고 그럼 나도 너처럼 돈 들어오면 나 매니저 해야겠다. 그래, 그럼 너 매니저 해라. 얼마죠? 네, 54만 원이에요. 후원 보수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매니저이기 때문에 매니저 등록한 거예요. 가입한 사람은 누굴 위해서 매니저 가입했나요? 네, 본인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보상을 너무나 잘하세요. 그러면 내가 매니저 등록하고 그러면 너도 돈 버는 거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를 달라는 둥, 뭐를 좀 나는 선물을 주라는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저희는 장사치가 아닙니다. 저희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본인도 똑같이 후원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갈 건데, 내가 받으면 계속해서 대물림 돼야 되는 거고,
내가 정직하게 한다면 계속해서 비즈니스는 정직하게 가는 겁니다. 네,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네, 깨알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워 매니저가 됐고, 제가 처음에 제 파트너로 한 저희 누님이 파워 매니저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누님도 왜 파워 매니저 들어왔나요? 가장 싸게 쓸 수 있는 방법 파워 매니저 30% 내가 판매 보수 가져올 수 있고 후원 보수도 30% 가져올 수 있대요. 파워 매니저가 파워 매니저를 가입시키면 63만 원입니다. 엄청나죠? 지금 사실상 잠깐만 파워 매니저가 파워 매니저 하기가 쉽나요? 그거 어렵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죠? 하지만 저는 마음먹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내가 파워 매니저에 들어왔어요. 많은 분들이 파워 매니저 가장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많이들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본인들의 생각에 갇혀서 파워 매니저에 전달하는 기회를 조금 소심하게 뒤로 주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하나만, 그 문 하나만 여시면요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싸게 쓸 수 있는 방법, 돈 버는 방법을 저희는 전달하는 것 뿐이지 제가 돈을 벌려고 전달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거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후원 보수에 이렇게 집중을 하신다면 정말 좋은, 나하고 상대방하고 서로 윈윈하는 게 바로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재구매 기준입니다. 아마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났다면 저희 인셀던 비즈니스가 판매원인데 불구하고 몇백만 원씩 받아가나? 그 이야기 나올 거예요. 근데 바로 비밀은 이 재구매에 있습니다. 재구매 기준을 제가 4개의 등급에 50만 BP 기준점으로 뒀고요. 5%부터 최대 28%까지 내가 가입한 사람이 재구매를 하면 계속해서 후원 보수가 발생됩니다. 여기서 비밀입니다. 현금이라고 해가지고 내 제품을 따박따박 파시는 분들 계시죠? 또는 카드여도 내 회원에 들어가서 주문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저희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정말 똑똑한 방법, 재구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조금 풀렸지만 코로나가 심했을 때 자가격리 되거나 아니면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저는 광주에 있지만 제주도라든지 또는 뭐 서울, 부산에 제품 좀 갖다 줘 또는 택배 좀 보내줘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제가 노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후원 보수로 그분을 회원 가입을 시키시면 그분이 알아서 재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멀리 전국 사업을 하지만 온라인으로 하는 겁니다. 오프라인으로 제가 뛰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판매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판매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후원 보수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을 구축하셔서 그분들이 재구매가 알아서 일어나도 후원 보수를 받아갈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거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니저는 적진 않습니다. 매니저 금액도 굉장히 크죠. 근데 이제 매니저에서 아셔야 될 부분 이거 하나만 조금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니저는 파워 매니저가 파워 매니저를 가입했을 때 63만 원이 발생이 되지만 매니저가 나보다 등급이 더 높은 파워 매니저를 가입시켰을 때는 절반 금액인 31만 5천 원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매니저에 지금 위치해 계시는데 전달을 했더니 그분이 야 이거는 무조건 파워 매니저네, 파워 매니저 들어오신대요. 그러면 본인이 매니저에 있지 마시고 먼저 파워 매니저 업하신 후에 그분을 가입시키시면 2배 63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또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후원 보수가 크게 와닿지 않은 분들도 계셔서 제가 요거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네, 9,160원입니다. 6시간씩 25일 쉬지 않고 일했는데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이 14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얼마 벌고 싶습니까? 이렇게 사업 미팅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 한 달에 한 500? 다 이러시죠. 나 한 달에 한 30? 이런 분들 없어요. 한 달에 500 벌고 싶으시대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요. 지금 현재 회사원으로 최저임금 받고 만약에 25일 쉬지 않고 꼬박 일해도 150만 원인데 어떻게 500만 원 버실 거예요? 여쭤보면 방법 있으세요? 그분들 방법 없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후원 보수에 설명을 드리죠. 파워 매니저 가입하셨는데 나와 같은 싸게 쓸 수 있는 방법 또는 돈 되는 정보를 드린
드렸고 그분이 이제 피부도 예뻐지고 또 속도 건강해지고 뭐 저처럼 모발도 풍성해지고 온 가족이 건강해지면서 후원보수도 받아갈 수 있고 서로 윈윈할 수 있다면 분명히 이 후원보수가 엄청난 금액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후원보수 꼭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성장보수입니다. 성장보수는 저는 크게 설명을 디테일하게 드리진 않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내 본인 매출 5% 그리고 내 직화 매출 내가 직접 가입시킨 분의 최대 20%인데 이제 조건이 있겠죠. 조건은 바로 3개월 연속 성장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3개월 동안 기준점이 27만 BP씩 1, 2, 3월달 이렇게 20% 성장을 하셔야지만이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3개월 집중하신다면 차라리 대리점이 낫다. 그죠? 아니 왜 몇십만 원 버시자고 판매원에 집중을 하시나요? 대리점 도전하십시오. 이어서 대리점 보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해되시는가요? 네. 격하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만의 꿀팁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필드에서 시그니처 멘트 저번 달에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일반권 쓰지 마시고 회원권 쓰세요. 미용실 가셔서 실버 30만원, 골드 100만원 결제하시죠. 왜죠? 네, 10% 재정립이 되잖아요. 사우나 자주 가시고 헬스 자주 가시고 골프 가시는 분들 왜 회원권 쓰시나요? 네, 10% 쌉니다. 또는 혜택이 많죠. 그래서 저희 인셀룸 쓰시는 것도 그냥 쓰지 마시고 회원권으로 쓰십시오. 그래서 그 회원권이 바로 등급이 나눠져 있는 겁니다. 선택하십시오 라고 안내해 주시고 제가 육아를 하지 않지만 이런 멘트가 조금 많이 먹혔어요. 미팅을 하는데 아이가 조금 어리거나 그러면 기저귀 같은 경우가 뭐 많게는 3살, 4살까지도 기저귀를 계속 갈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도 수십 번 가는 기저귀인데 본인의 딱 니즈가 주부신데 아이가 굉장히 어리세요. 근데 이제 돈을 벌어야겠대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그러면 매니저 또는 파워 매니저 어떠신가요? 금액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싸게 돌려받을 수 있고 후원 보수까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쉽게 드렸더니 계속 쓰는 거니까 좀 싸게 쓰시면서 돈도 벌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가 18종 총 19가지죠. 제품이 전체 다 해서 19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지 않죠. 근데 금액을 제가 BP 기준으로 하니까 100만 BP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등급 이야기할 때요 숫자 이야기 안 합니다. 등급 이야기할 때는 숫자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세트 구성으로 이야기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세트 구성으로 풀이를 하니까 내 파워 매니저는 7세트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혹시 누구랑 쓸 거냐 안내해 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희가 판매원에 4가지 등급이 있지만 저희는 타 네트워크처럼 직급, 유지, 월, 마감, 정기 구매, 오토십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파워 매니저 들어왔다면 기준점으로 이거죠. 6개월 동안 선젤 하나만 구매하더라도 계속해서 다시 또 6개월이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급 유지 마감이 없다라는 것을 또 강력하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마일리지는 동일하게 다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요거입니다. 등급에서는 숫자를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재구매했을 때는 숫자를 꼭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재구매했을 때 50만 BP 기준점인데 누군가는 똑같은 제품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플래너 조건에 있고 누군가는 파워 매니저 조건에 있어요. 근데 똑같은 50만 BP가 발생이 됐는데 왜 3배에 가까운 금액을 누구는 세이브를 시킬 수 있느냐. 네, 싸게 쓰고 싶대요. 야, 나 싸게 좀 쓸 수 있어? 싸게 쓰는 방법이 이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30% 할인해서 줄게. 이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지 않습니다. 본사에서 정확하게 규제를 하고 있죠. 할인 판매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파워 매니저에서 또는 매니저에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 아는 언니 또는 친한 친구 가족들이 야, 저 집에서는 30% 싸게 쓰는데 왜 너는 못 주냐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안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거는 본사에서 불법으로 간주하고 그런 내용 증명을 윤리강경부에 접수했을 때
저희 대리점장도 마찬가지고 파워 매니저님들도 네, 사업할 수 없습니다. 이 점 꼭 아시고, 그래서 재구매만 보더라도 파워 매니저가 가장 싸게 쓸 수 있는 방법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후원 보수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쉽습니다. 네, 맛집 알리기 하십시오. 제품 썼더니 좋더라. 제가 앞전에 강의할 때 자연스럽게 간접 홍보라고 해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좀 덥네 하면서 미스트를 한번 싹 뿌리죠. 네, 좀 건조하다 그러면 저희 스틱밤을 바르고 이렇게 간접 홍보를 하시거나, 자연스럽게 너 얼굴 왜 이렇게 칙칙하냐 하면서 저희 제품을 간접적으로 홍보할 때 지금 이렇게 맛집 알리기 조금 하시면 좀 후원 보수도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어요. 그리고 권리소득이고, 내가 굳이 이렇게 판매하지 않아도 그죠? 내가 전달만 잘하고, 아까 유희원 전장님께 제품 전달 그런 캡처 하셔가지고 그런 정보가 있으면 바르게 안내하면 그분들께서 나 이거 좀 관심 있는데 하면 구매하게끔 하더라도 후원 보수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권리소득이라 해서 내가 자고 있을 때도 발생되는 금액이 바로 후원 보수입니다. 네, 이제 판매점 보상 플랜 하겠습니다. 판매점 보상 플랜은 적게는 몇백만 원, 네, 많게는 몇 억입니다. 억. 네, 실제로 억 단위로 받으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네, 무슨 억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해보십시오. 그런 분들이 과연 옆에 안 계시는지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판매점은 말 그대로 이제 개인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고 본사와 1대1 계약을 맺고 내가 개인 사업자를 내서 내가 쉽게 중소기업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점은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똑같이 판매원도 등급이 있듯이 판매점 달성 조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파워 매니저가 되고 나서, 그리고 직전 5개월 누적으로 5천만 BP 누적이 되셔야 됩니다. 참 재밌는 게 내 재구매 2천만 BP까지 인정하고요. 그리고 플래너부터 파워 매니저까지 직화 BP까지도 다 인정이 된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본인이 5천만 BP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나? 네,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대리점은 뭔가요? 회사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근데 회사를 쉽게 이야기해서 나 혼자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후원 방문 판매하기 때문에 나와 같은 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 직하 매니저 또는 파워 매니저. 근데 기준점이 내가 파워 매니저 되고 내가 직접 매니저 또는 파워 매니저를 내가 직접 3명은 등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밑으로 해서 전체 합산 10명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런 분들 계세요. 전산을 잘 못 보시거나 혹시나 놓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직전 3개월 구매 내역이 있어야 돼요. 내가 등록한 매니저, 파워 매니저가 난 한참 되는데 왜 이것밖에 안 나오지? 이거는 그분들이 3개월 동안 구매 실적이 없으면 이탈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체크하셔서 전체 10명이 되면 달성 조건에도 되고, 중요한 거죠. 이제 본사 행정 지적입니다. 내가 혹시나 기분 나빠가지고 제품이 너무나 빨리 판매가 되다 보니까 한 번씩 전산이 폭주가 되거나 아니면 품절이 또 빨리 뜰 수 있어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본사에 전화해서 6등 문자를 날리시면 다 카운팅이 된다라는 거 그거 하시고, 절대적으로 폭언욕설 비하발언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달성 월에 만약에 3월 달에 이 조건에 부합을 했다 그러면 4, 5월 달 2달간은 지금 1500bp 유지 기간입니다. 이 유지 기간이 왜 필요하냐면 저희는 이제 관공서에서 저희 주식회사 리만코리아가 제 대신에 관공서 일을 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개인 사업자를 내야 되고 후원 방문 판매업 등록 사업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내가 아닌 저희 리만코리아 본사에서 일을 봐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대리점 보증금입니다. 네, 500만 원은 당연히 내가 대리점 그만하고 싶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제가 다 달성했습니다. 다 달성하고 이제 돈 되는 방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운영 수익입니다. 운영 수익. 과연 운영 수익이 뭔가? 운영을 잘하면 받을 수 있는 수익이구나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리점 운영을 어떻게 하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조건이 어떻게 됐죠? 내가 대리점이 왜 됐죠? 네, 전체 합산 어쨌든 간에 10명 인원이 채워져야지만이 제가 조건에 부합해서 개인 사업자를 내고 대리점 운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운영 수익은 매입가, 전체 내 매출에서 매입, 판매원 수당, 세금, 카드 수수료 제하고 남은 수익이 바로 운영 수익입니다. 운영 수익 들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럼 다단계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오해하시고, 네, 운영 수익은 이 앞에 있는 모든 금액을 제하고 남은 발생되는 금액이 운영 수익인 거지, 다단계처럼 위에 이렇게 등급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저희는 개인 사업자잖아요. 사업체를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운영을 잘해서 운영 수익이 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남냐? 자, 이제 저희는 대리점이기 때문에 BP가 아니라 매출액의 50%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파워메이저에 있었을 때는 제가 모든 BP로 기준점을 냈잖아요. 근데 이제 대리점은 그냥 매출액인데 50%는 회사로 가고요, 50%는 내 대리점으로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볼게요. 자, 제가 대리점이 되고 나서 파워메이저 등록했습니다. 자, 파워메이저 등록하니까 절반인 350만 원은 본사로 갔죠. 350만 원은 내 대리점으로 발생이 됩니다. 이제 줄 거 주고 한번 뺄 거 빼보죠. 자, 보십시오. 매입가가 350만 원 본사를 가고 350만 원 남아서 350만 원에서 판매 보수 189만 원은 누가 가져가나요? 파워메이저가 들어왔으니까 본인 마일리지 63만 원과 판매 보수 126만 원에서 189만 원은 가입한 파워메이저가 가져가죠. 나머지 161만 원이 대리점 운영 수익으로 발생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파워메이저가 파워메이저 했을 때 후원 보수가 얼마인가요? 네, 63만 원이거든요. 근데 63만 원보다는 훨씬 많죠. 그래서 파워메이저 있으신 분들이 이 운영 수익 때문에 대리점 도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파워메이저가 파워메이저를 가입을 시켰대요. 자, 저희는 다단계가 아니라서 파워메이저 가입하면 63만 원 발생이 되지만, 파워메이저가 그 직하에 있는 또 파워메이저가 가입을 하면 위로 후원 보수가 발생이 될까요? 네, 안 됩니다. 내가 직접 한 사람의 보수만 받아갈 수 있는 게 후원 보수예요. 근데 제가 대리점이기 때문에 제가 파워메이저를 가입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팀에 있는 저희 직원이 또 파워메이저를 가입을 시켰어요. 근데 똑같이 350만 원, 여기에서 매입가로 절반 빠지고 판매 보수는 당연히 파워메이저 가입됐기 때문에 그분이 189만 원 가져가고, 파워메이저가 파워메이저 가입시켰기 때문에 그분도 당연히 후원 보수 63만 원 가져가죠. 자, 뺄 거 빼보니까 98만 원이 남는데요.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운영 수익입니다. 네. 이 운영 수익에 있어서 파워메이저는 본인이 한 것만 가져갈 수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왜 대리점이 되셔야 되냐면, 이렇게 내가 하지 않더라도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바로 운영 수익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점에 한번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도 가입시킬 수도 있겠죠. 자, 매니저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희 직원이 같이 했죠. 자, 42만 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점은 운영 수익을 제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요. 직하 파워메이저 2명 등록했는데요. 322만 원의 운영 수익이 발생이 됐대요. 근데 보면 밑에 산하 파워메이저 3명이 등록이 됐을 때는 294만 원이에요. 파워메이저 밑에 산하가 발생이 되면 저 금액은 빵원입니다. 빵원. 근데 어떻게 294만 원 또는 직하 파워메이저 2명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322만 원 가져갈 수 있나? 바로 운영 수익이 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운영 수익 꼭 집중하셔서 대리점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리점이 되고 이제 내가 받아갈 수 있는 게 첫째, 판매 장려금 제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장려금인데요. 기본 장려금에는 대리점 장려금이 있습니다. 대리점 장려금은 제가 이제 4월달에 대리점 운영합니다. 그리고 매출가는 3,600만 원인데 제가 매입가로 절반 50% 했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대리점은 그냥 매입가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1,800만 원 당 보면 매입가의 10%가 대리점 장려금으로 이제 적립이 됩니다. 보면 그러면 매입가 1,800만 원이니까 180만 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보면 이게 매입가 10% 부가세를 제하고 저희 이제 영업의 수익으로 대리점 장려금 빠지기 때문에 부가세를 포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0% 제하고 1,800만 원 매입가가 있으면 대략 164만 원이 발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해하기 쉽게 제가 4월달 지금 1,800만 원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출고 장려금입니다. 출고 장려금은 기본 매입가 1,800만 원 제가 달성했잖아요, 방금. 근데 여기에서 200만 원을 또 준대요. 1,800만 원 달성했기 때문에 출고 장려금 200만 원 또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본 적립금에서 대리점 적립금 그리고 출고 적립금에서 364만 원 적립했고요. 자, 이어서 매출 적립금입니다. 매출 적립금은 내 대리점 매입가 1,800만 원은 방금 제가 뭐로 썼죠? 네, 출고 적립금 사용으로 소멸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제 직하로 또 나와 같은 대리점이 배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 ABC에서 제가 직접 협력 점장님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전체 합산 금액이 5,9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보면 우선 첫째 내 대리점 매입가 1,800만 원을 썼기 때문에 제하고 나머지 전체 협력 점장님들의 금액을 합산해서 이거를 1,800만 원당 엔가로 100만 원씩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5,900만 원 나누기 보니까 300만 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총 매출 장려금은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여 장려금은 마지막이죠. 기여 장려금은 내가 직접 배출한 대리점이 매입가 1,000만 원을 했을 때 내가 받아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A, B, C 있는데 A 대리점장님이 900만 원 매입가 있습니다. 조건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1,000만 원이 매입가가 돼야 되거든요. 매출로는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B, C가 됐기 때문에 내가 기여장려금 총 200만 원 적립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통합보너스인데요. 지금 4월달 통합보너스 혹시 N가 아신 거예요? N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 아니시죠? 네, 매출 장려금은 통합보너스는 매출 장려금에 참여하셔야지만 받아갈 수 있는 거고요. 아까 보면 그 5,900만 원 N가로 하고 나머지 짜투리 금액이 있었을 거예요. 그 짜투리 금액 내 거 포함 전체 저희 W본부 모든 전체 대리점 금액을 합산해서 이제 이거를 N가로 나누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매출 장려금에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매출 장려금 저 300만 원 들어간 거 아시죠? 보니까 4월 N가 기준으로 제가 내봤거든요. 네, 215만 원이더라고요. 네, 굉장하죠? 엄청난 거예요. 매출 장려금 100만 원인데 매출 장려금 100만 원을 제가 3번 했기 때문에 대략 300만 원 곱하기 215만 원 3점 하니까 금액이 645만 원이래요. 엄청 큰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타 본부는 이렇게 금액이 높지 않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월마다 기준점은 조금씩 낮아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 4월달은 이 금액이고 제가 4월달 운영 잘 했습니다. 저 앞에 숫자를 제가 못 바꿨네요. 저 이해하시죠? 제건 215만 원이라는 거 통합 보너스가 132만 원이 돼 있다고 누군가 저한테 손가락질 굉장히 하고 계시는데 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4월 판매 장려금 제가 대리점 운영을 잘해서 이렇게 금액을 받습니다. 어떻게 받냐면 대리점 장려금 제가 1,800만 원 매입을 했고요. 그래서 10% 부가세 뺀 164만 원이 발생이 됐고 두 번째로 출고 장려금입니다. 제가 1,800만 원 매입했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200만 원 받았고 자 매출 장려금 제가 협력 점장님들과 전체 합산해서 연가로 나누다 보니 매출 장려금이 이제 300만 원 발생이 됐고요. 기여 장려금입니다. 제가 배출한 대리점장님 두 분께서 2,000만 원 매출 매입가 1,000만 원 달성했기 때문에 200만 원의 기여 장려금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 보너스가 연가로 215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합산해서 전체 금액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어떻게 1,500만 원이 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앞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그냥 이 금액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변치 않아요. 0.01원도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그대로 하시면 이 금액은 발생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운영 수익은 제가 말씀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보시면 많은 분들께서 월천여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월천여사 맞지 않나요? 네. 근데 제가 협력점장님들 3분 넣어서 이 매출액을 맞췄는데 그냥 본인이 내 매출액이 1,800만 원이 아니라 더 훨씬 많이 하시면 기여 장려금은 빠질 수 있겠지만 똑같이 대리점 장려금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리점 운영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는데 중요한 건 직가 점장님들이라든지 또는 제 상위 점장님하고 소통을 또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대리점 갈 수 있는 빠른 방법을 안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파워메이저 있는데 대리점 빨리 가고 싶다. 그러면 본인 소개자 또는 상위 점장님에게
꼭 코를 넣으셔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시고 오늘 이렇게 나도 그러면 열심히 하면 2달 유지 끝나고 초단기로 가시면 3개월 만에 월 1,000만 원 이상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셀덤 보상입니다. 좋지 않나요? 네. 여기까지 열심히 달렸습니다. 아마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고, 아시는 분들은 지루하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저와 마이 컨택을 해주시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서 제가 조금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꿈이 없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죠? 꿈은 모르겠어요. 인생의 목표에서 꿈이 없다면 과연 사는 거에 있어서 뭐 재미가 있을까요? 재미없죠. 꿈을 제가 정의를 보니까요,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이래요. 저도 19년도 6월에 인셀덤 파워 메이저로 등록을 하고 그 전까지 그때 나이가 제가 37살이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나이 커밍아웃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제가 사실 지금 국밥 말아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치킨 자영업해서 시원하게 말아먹었습니다. 그때 빚을 한 7천 정도 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나이에. 그리고 저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누나가 한 분 계시고 이제 가장이고 어머니가 그때부터 계속해서 일을 하셨어요. 당연히 어머니도 그때부터 저보다 더 어리셨거든요. 30대 초반에 계속해서 이제 자식들 둘 먹여 살린다고 식당 일부터 엄청 고난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인셀덤 처음 만났을 때 그 37살에 제 빚이 7천이었고 저희 어머니는 똑같이 계속 일을 하셨어요. 제가 타지에서 19살 때부터 타지 생활을 했는데 정말 돈을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왜냐면 돈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그 꿈이라는 거에 분명히 돈이라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돈 되는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정말 저도 꿈이 많았습니다. 내 빚도 빨리 까고 싶었고 어머니 일 그만해줬으면 좋겠고 좋은 날 있으면 정말 이렇게 선물도 내 마음 표현이 그렇잖아요. 나 정말 감사해요 하는데 말로 감사하는 거랑 명품이라든지 현금 봉투라든지 물질적인 게 나오면 그것만한 게 또 없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헛된 기대나 생각입니다. 야, 너 꿈도 꾸지 마. 들어보셨죠? 네, 꿈도 꾸지 마. 저 정말 그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그때 당시 나이에. 근데 인셀덤을 만나고 제가 지금 횟수로 4년 차입니다. 횟수로 4년 차인데요. 제 자랑이 아니라 지금 인셀덤 오늘 혹시나 왜 돈이 되는지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온라인 오프라인 참여하신 분들 귀중한 시간을 내셨는데 옆에 한번 쓱 돌아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렇게 어렵다는 꿈이요, 인셀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널렸다고 제가 표현해요. 정말 저 좋은 차 타고 싶었고 정말 좋은 집에 살고 싶었고 그때 나이에 빚이 7천인데 이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돈을 모아야 되나? 난 결혼할 수 없나? 우리 엄마는 언제까지 일해야 되지? 그거 다 꿈이잖아요. 그때 당시 저한테는 꿈이었어요. 꿈. 근데 그거 다 해결됐거든요. 이때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꿈도 꾸지 마 하는 거를 인셀덤 하시는 점장님들께서 너무나 많이 쉽게 하고 계세요. 왜 하고 계시는지 오늘 제 보상에 조금 집중하시고 정말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조금 더 본인이 노력해서 인셀덤 비즈니스에 집중하신다면 저를 넘어서 그리고 주변의 소개자 또는 상위 점장님을 넘어가시는 그런 고수익을 저는 받아갈 수 있다고 감히 장담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쓰려고 했는데요, 제가 한국어로 썼습니다. 왜냐면 혹시나 제가 영어로 썼는데 혹시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Dreams come true 발음 괜찮나요? Dreams come true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보상 강의 해주신 이근철 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 차원에서 또 수사부 차원에서 크진 않지만 다시 한번 유희원 점장님이랑 이근처 점장님 앞에 모시고 간단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 해주셔서 두 분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현장에 또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오늘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어요. 클래스가 다르죠, 클래스가. 네. 괜히 마스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